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제 앞에는 샤오미가 만든 라이카 라데스폰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기기 사양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기가 실제로 제공하는 기능과 빌드 퀄리티, 그리고 언박싱 하면서 살펴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 샤오미에서 출시한 모든 모델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 17 울트라,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괴짜 같은 바로 이 모델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장 독특한 모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죠. 제가 맞다면 이게 뭐 결코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 네, 알고 보니 가격이 거의 2,000유로에 달하네요. 정말요? 음, 어, 알겠어요. 이 기기는 어떤 폴더블보다도 더 비쌉니다. 멋지네요. 네, 어쨌든,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모두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여기 샤오미와 라이카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네요. 좋아요. 칼을 꺼내 볼게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봅시다. 라이카 카메라 베슬라? 알겠어요. 이건 뭐라고 읽는지 굳이 시도하지 않을게요. 뭐든 간에요. 새로운 라이카 레이트폰을 샤오미와 함께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기서 라이카 계정을 만드세요. 보기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본체인 폰이 나옵니다. 정말 멋져 보이네요. 이건 인정해야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협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네요. 이 폰은 나름대로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아주 은은하면서도 미니멀하지만 어쨌든 확실히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는 폰 케이스, 액세서리,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아마 가장 심심한 부분일 테니까요. 네, 박스에서 바로 꺼낸 브레이드 케이블이고 타입 A에서 타입 C로 연결됩니다. 그냥 다시 여기 넣어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들어있던 건 이게 전부예요. 제 생각엔 이건 좀 공간 낭비인 것 같네요. 뭐 그래도 환경을 신경 쓰는 건 확실하네요. 이 가격이면 충전기가 꼭 들어있길 바랄 뿐이에요. 이건 뭐죠? 렌즈 클리닝 천손목 스트랩 렌즈 캡이네요. 이게 ND 필터인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로 캡일 뿐인가요? 아니요, 그냥 완전히 캡이에요. 적어도 이거용은 확실히 아니네요. 근데 이게 어떤 렌즈를 말하는 거죠? 일단은 옆에 두고 있을게요. 여기 안에 더 뭔가 있어서 이게 대체 뭔지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 들어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심이젝터 툴, 서류들, 에너지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아마, 네, 이게 아마 렌즈 캡 용도였던 것 같아요. 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바로 붙는 부분이네요. 이제 케이스 자체를 볼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뒷면은 가죽처럼 보이는데 아마 에코 가죽일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중국산 샤오미 모델이네요. 상세 정보는 딱히 없어요. 이게 진짜 가죽인지 아닌지에 대한 등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한쪽 구석에는 라이카 마크가 있고 아래쪽에는 샤오미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전원 버튼과 볼륨 표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덮여 있습니다. 이제 대략 이 정도인 것 같네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어요. 케이스가 정말 예쁘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폰 자체의 디자인 요소들을 좀 가려버리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약간 아쉽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접근성이 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건 옆에 두고 이걸 다시 여기 안에 넣을게요. 이건 서류인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제 이 가격대 기기에서 이미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박스에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전혀 신경 안 써요. 환경을 얼마나 생각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포장부터 시작해야죠. 실제로 작은 패키지 몇 개뿐이었는데 이걸 더 작은 무언가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잖아요. 케이블도 실제로 필요한 공간을 3배나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바닥까지 닿지도 않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바닥까지 닿지도 않아요. 이제 빛을 비출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됐어요. 그냥 이걸 안에 넣어보면요.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폭으로도 3분의 1 정도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바닥까지도 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박스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4배나 더 큽니다. 즉, 이 패키지 자체가 훨씬 더 커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봐요.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저한테 충전기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건가요?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셨으니까요. 박스를 더 커 보이게 하려고 공간을 이렇게 낭비해 놓고 충전기를 넣을 공간은 없었다는 거군요. 어쨌든 환경을 그렇게나 생각하신다면서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 자체로 넘어가 보죠. 그럼 바로 여기서 빠르게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는 폴란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좋아요 폴란드 지역이면 충분하네요. 네, 동의합니다. 건너뛰기.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을 빠르게 넘기기 위해 건너뛰기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눌러주세요.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제 최근 앱에서 2가지 다른 시각 스타일을 볼 수 있네요. 꽤 괜찮은데요. 자, 제발. 알겠어요. 이게 처리되는 동안 저는 뭔가를 빨리 확인해 볼게요. 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 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GSM 아레나를 보고 있는데 그쪽 레이아웃이 더 익숙해서 스펙을 확인하기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샤오미 17 울트라만 있어서 이게 맞는 모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모델 번호만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대체 뭐지? 여기도 없고 옆면도 아닌 것 같고 어디에도 없네.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여기요. 어쩌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델 번호가 어디 있지? 시리얼 넘버는 아마 시리얼 넘버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좋아요. 두 번 확인해 봤어요. 바로 이거네요. 네, 맞아요. 같은 모델이에요. 좋아요. 이제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알겠죠? 그럼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여기 6.9인치입니다. 좋네요. 이건 1200 곱하기 2608 픽셀의 아모레드 디스플레이이고 LTPO 680억 색상 120Hz 주사율 그리고 무려 2160Hz의 입력 주사율을 자랑합니다. 초당 2000번 이상 새로 고침되며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할 때 손가락 입력을 감지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돌비 비전을 지원해서 돌비 콘텐츠가 있다면 여기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밝기는 3500니트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기기들이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이게 가장 높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제가 본 것 중에는 7000니트까지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여기 있는 것의 2배이고 게다가 가격도 2000유로까지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꽤나 훌륭합니다. 또한 화면대 본체 비율이 무려 92.3%에 달하는데 여기서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설정이 열렸습니다. 베젤이 정말 최소화되어 있어서 아주 미세하죠. 그래서 기기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92%가 넘으니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또한 인치당 416 픽셀을 가지고 있고 여기 디스플레이, 더 정확히 말하면 유리는 샤오미 실드 글라스 3.0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샤오미의 독자적인 유리라서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이 디스플레이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 가격대의 스마트폰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이고 사실 이 가격의 절반짜리 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뒷면으로 돌려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기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브랜드가 밝힌 이 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샤오미에서 만든 폰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카메라는 5000만 화소입니다. 조리개값 1.7에 23mm 광각 렌즈 2억 화소 조리개 2.2에서 3.0 75에서 100mm의 잔망경 망원 렌즈 그리고 또 하나는 1500만 화소의 조리개 2.2 14mm 115도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또한 타임 오브 플라이트 3D 심도 센서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그냥 추측일 뿐이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카메라들로 8K 해상도에서 초당 30프레임까지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4K는 최대 120프레임, 1080p는 무려 192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슬로우 모션이긴 하지만 1080p에서 이런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다는 건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보통 이런 기능은 720p나 그보다 더 낮은 해상도에서만 가능했었죠. 이제는요, 이 폰과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돌비 비전 표준을 사용해서 HDR로 녹화할 수도 있는데 이건 꽤 괜찮은 기능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HDR이긴 합니다. 오픈소스 방식이 아니라 돌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10비트입니다. 자, 이제 앞면으로 돌려보면 셀피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셀피 카메라는 5000만 화소의 f2.2 21mm 광각 렌즈입니다. 이 카메라도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서 정말 대단하고 넷 EP도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여기엔 놀랄 것도 없죠. 이제 만약 이 폰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잘린 것처럼 보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영상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였지? 제가 영상을 멈추고 있나요? 가끔씩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조용히 하려고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죄송합니다. 만약 영상이 중간에 잘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네, 그게 바로 카메라 때문입니다. 이제 카메라의 스펙 말고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앱을 사용하면서 카메라를 열면요. 작은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자, 빨리 보여줘. 알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멋진 기능 중 하나인데 실제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라이카 에센셜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각각 다른 색상, 프로필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라이브 시네마토그래피 기능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진짜로 달을 촬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폰이달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네요. 그거요? 이건 시스템에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전의 스마트폰들처럼요. 이제 멋진 점은 실제로 레이아웃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서 특정 카메라 프로필에 대한 빠른 버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돌리면은 줌이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해요. 이건 제가 어떤 방식으로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걸 돌릴 때 정말 끝내주는 촉각 피드백이 느껴집니다. 와, 대박. 아마 제가 느껴본 촉각 피드백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정밀해요. 그래서 이걸 돌릴 때는 거의 피제 스피너를 만지는 느낌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무려 120 배줌인데요. 이미 여기서부터 AI가 아주 많이 개입된 게 확실히 보여요. 화면 속에서 영상이 진짜로 반짝반짝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본 것 중에서 최고의 손떨림 보정 중 하나입니다. 음, 줌에서요. 와, 이걸 어떻게 제대로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찾을 수 있다면요. 찾았, 자, 여기 있습니다. 더 가까이 줌인할 수도 있어. 이게 한 26배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최대한 고정시키고 싶어요. 제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 한 보시다시피 이렇게 흔들어도요. 꽤 안정적이에요. 보통은 손이 흔들려서 화면도 덜컥거릴 텐데 이건 거의 떨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 기능은 사용자가 뭔가를 고정하려고 한다고 감지하면 그냥 딱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여기 제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화면은 정말 엄청나게 안정적이에요. 이건 정말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바로 이 흔들림 보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똑똑해진 감지 기능도요. 실제로 뭔가 다른 곳으로 패닝하려고 할 때와 단순히 손을 고정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를 구분해서요. 정말 정확하게 작동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에 대해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사실 사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잘 아는 분의 리뷰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좀 더 기술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아마도 제가 이 기기의 손떨림 보정이나 햅틱 피드백 같은 부분에 집중하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제 빌드 퀄리티 측면에서도 이 기기는 꽤 잘 만들어졌어요. 보시다시피 전면은 당연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 백이 있고 실리콘이나 폴리머 또는 소위 에코 가죽 옵션도 있어요. 에코 가죽이죠.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도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에는 약간의 멋이 더해져 있어요. 카메라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독일 카메라처럼 여기 이런 능선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덕분에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더 많은 능선과 비교적 작은 전원 버튼, 그리고 더 작은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미니멀하고 거의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상단에는 안테나 몇 개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 더, 그리고 능선 부분에도 안테나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스피커와 타입C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심 트레이, 이건 그냥 심 트레이입니다. 참고로 이 기기는 외장 저장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에 대해 말하자면 사실 아직 언급하지 않았네요. 이 기기는 단 하나의 버전만 있는데 사양이 정말 최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TB 저장 공간과 16GB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라이카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사실 이건 라이카 사이트가 아니라 샤오미 사이트인데 블랙 모델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16GB 램과 1TB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라이카도 공식 웹사이트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GSM 아레나 사이트에서는 0.TB 저장 공간 버전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 외에는 먼저 카메라 영상을 다시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정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기가 완전히 똑같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색심도 12비트. 한번 자세히 봐. 이 플레이 해상도도 정확히 완전히 똑같은 것 같지 않아? 1260, 20이야. 도대체 어땠어? 그래, 똑같네. 그러니까 맞는 것.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인 게 뒷면이 사실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텅 빈, 속이 빈 소리가 나고 굉장히 플라스틱 같아.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 솔직히 이게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있어. 플라스틱이야.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 그냥 부드러운 플라스틱이야. 여기서 이런 플라스틱 소리가 확실히 들려. 이 가격대 휴대폰 치고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매력 없는 부분 중 하나야. 뒷면 자체가 나는 그 부분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 자, 이제 내부로 넘어가 볼게. 6000mAh씩 배터리가 들어있고 케이블로 90W까지 충전할 수 있어. 근데 충전기는 당연히 제공되지 않아.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야. 무선 충전 속도는 50W야.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충전 속도고,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는 예상대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야.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최고 사양이지. 여기에 들어간 저장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말했지만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 UFS 4.1이야. 근데 이제 4.1 프로 같은 게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 내가 다른 기기에서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만약 프로 버전이나 추가된 게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건 약간 하이 버전이라고 볼 수 있지. 다시 말하지만 이 가격대의 스마트폰 치고는 좀 아쉬운 부분이야. 그래서 결국 이 기기는 주로 사진 촬영을 위해 설계된 거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실제로 사진 몇 장을 빠르게 찍어보면서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리고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해 보려고 해. 그러니까 우선 여기 묻은 얼룩부터 다 닦아내자. 그래, 네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하긴 했지. 이미 얼룩이 묻었으니까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여기 어딘가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정말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측면에 있는 볼륨 버튼을 아주 편리하게 조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켜졌는지는 전혀 모르겠어. 아니, 그건 렌즈야. 그래서 볼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몇 초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돼. 이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손가락을 여기에 두는 상황에서는 좀 이상한 선택인 것 같아. 이걸 조정하면서 보다시피 이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지금은 이걸 조정하고 있어. 적어도 프로 모드에서는 노출을 조정하는 것 같아. 맞지?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사진에서는 줌이 자동으로 조정돼서 사진은 더 자동화돼 있어. 그래서 이걸로 줌만 조절할 수 있어. 그건 좀 이상하네. 그래도 렌즈 전환은 꽤 잘 돼. 이 렌즈들 사이를 전환할 때 꽤 부드럽게 넘어가. 하지만 봐봐, 지금 바로 볼 수 있지. 여기 됐어. 실제로 비디오 모드로 들어가 볼게. 할 수 있을까? 흥미롭네요. 녹화 중일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그리고 이 선택도 좀 이상해. 사진 모드에서는 이걸 줌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비디오 녹화 중에 그렇게 하면 이런 현상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점프하듯 부자연스러운 AI 같은 페이딩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렌즈에서 다른 렌즈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해. 다시 말하지만 이 현상은 지금 사진에서만 내가 줌인할 때만 일어나고 있어. 물론 줌인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렇지. 이건 이미 원하는 위치로 줌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 이걸 비디오에서도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이상한 점프 현상이 생길 거야.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여기서 조금 보면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 이 렌즈를 바꿀 때 한 렌즈에서 다른 렌즈로 0.5에서 1로 넘어갈 때 23mm 렌즈로 전환되고 이런 식의 점프가 생겨. 아무튼 그리고 또 이걸 빠르게 해보자. 좋아. 이걸 빨리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 한번 빨리 확인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잘 보이네요. 그래, 조용히 나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CX 휘파람도 불 수 있는데 멋지다. 좋아. 밝기를 다시 조정할게. 지금 이게 꽤 잘 보여. 지금 내가 보여줄 때 이건 꽤 안 좋아 보이네. 이 카메라의 화면이 그렇게 끔찍해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밝기가 있어. 검은색 글자가 있는데 그 주위에 거의 후광처럼 보이는 밝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카메라에서 이상한 현상이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보이네요.
아마 이게 울트라 와이드 렌즈일 거예요. 1배로 전환하면 안타깝게도 이 효과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울트라 와이드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괜찮아 보여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요. 이상하고 좀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바로 여기서 처음 봤을 때 관찰한 점이에요. 또 다른 점은 이 기기를 사용할 때 카메라가 열려 있지 않아도 햅틱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리기 시작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제 손가락이 보이죠? 사실 이걸 방금 닫았으니까 이제 움직여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이건 특히나 빠른 움직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아니면 특히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이 카메라를 실행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스크롤하면 보시다시피 전혀 실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실행돼요. 그래서 이건 특정한 동작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틀듯이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실행돼요. 꽤 괜찮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기기의 가격을 빠르게 살펴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사진 촬영을 위해 디자인된 폰이에요. 그건 괜찮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를 원한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GSM 아레나에서는 이 폰이 약 1,500유로에 등록돼 있어요. 제가 본 가격은 약 1,999달러였습니다. 미국 달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기의 실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로가 달러보다 약간 더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꽤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자, 1,400유로를 달러로 환산하면 오케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1,400유로는 약 1,600달러 정도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상황도 아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실제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샤오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략적으로 800 또는 8,999 PLN에 정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격은 말이죠. 아, 그렇군요. 재미있게도 GSM 아레나에 나온 가격과 실제 샤오미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격이 꽤 다르네요. 저에게 이 기기는 8,999 폴란드 주어티인데 폴란드 주어티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이 휴대폰이 2,400달러나 됩니다. 제가 가격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요. 사진 촬영을 위해 설계된 기기이자 휴대폰으로서 이 제품은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반 카메라, 즉 실제 카메라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죠. 예를 들어 소니 GV-E10 Mark II 같은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건 대략 1,000달러 정도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가격이죠. 입문자용이나 아니면 중급 정도로 분류되는 제품치고는요. 그리고 그 카메라는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 모두에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만약 움직일 계획이 없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특정한 점을 꼭 언급해야 해요. 바로 끔찍한 손떨림 보정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카메라예요. 이 제품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영상과 사진 촬영만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고 교환식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 교환식 렌즈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렌즈 옵션이 있습니다. 소니 제품이기 때문에 렌즈 선택의 폭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즘 휴대폰이 특히 사진 촬영에 집착하는 점에서 정말 싫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사진이나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AI가 정말 끔찍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렌즈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사진을 인위적으로 보정하고 개선하려고 하죠. 이게 아마도 더 나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동시에 비용 절감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센서를 넣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해서 실제 하드웨어 대신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카메라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센서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별로인 거죠. 그리고 별로라면 그게 바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미지에 이상한 AI 기반의 흐릿함 같은 거 생기지 않죠. 여기서는 이미 페리스코프 렌즈로 아주 많이 확대해서 보면 그런 현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존재하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괜찮은 렌즈를 사용해서 지금 여기서처럼 확대해 보면 이런 종류의 AI 인공물, 즉 사진에 이상한 흔적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렌즈 자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때문이죠. 사진을 잘라내서 확대하고 다시 업스케일하고 선명하게 만들고 이런 복잡한 처리를 백그라운드에서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폰의 단점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찍고 끝내는 용도로 설계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그렇긴 하지만 만약 진지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이 폰이 꽤 비싼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그러니까 $2,400 정도죠. 그 돈이면 전용 카메라 하나와 이미 좋은 카메라가 달린 고급 스마트폰을 모두 살 수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 이 제품만큼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예를 들어 삼성 S26 울트라를 사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폰도 분명히 꽤 괜찮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거고 아마 시장에서 손꼽히는 좋은 카메라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한 전용 카메라도 하나 더 살 수 있죠. 전용 카메라는 그 목적에 특화되어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카메라가 무겁거나 빠른 촬영이 필요할 땐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두 제품 다 가질 수 있는데 하나 살 때보다 더 저렴할 거예요. 제 말은 이건 $2,400입니다. 미국 달러로요. 아까 언급했던 UHZ-20 마크 이는 약 $1,000. 그러니까 $900 정도 하죠. 반면에 예를 들어 S26 울트라는 얼마죠? 정확히 $1,200니까 여전히 이 스마트폰 하나 가격과 비교해봐도 $200 정도는 상당히 더 저렴한 셈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괜찮은 폰이긴 한데 가격 때문에 좀 잘못 책정된 것 같아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기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는 사실상 폴더블 기기들과 경쟁하는데 폴더블 기기들은 이보다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죠. 거의 모든 플래그십 폰이 트리플 카메라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트리플 카메라 구성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샤오미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협찬을 받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 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라이카나 샤오미가 저를 협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같은 건 없어요. 그들은 저를 협찬하지도 않고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고 괜찮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괜히 둘러대지 않고요. 그리고 괜히 좋은 척하면서 정말 좋은 폰이에요. 비싸긴 하지만 정말 훌륭하죠 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괜찮은 폰이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요. 제 생각엔 두 가지 다른 제품을 따로 조합하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돈도 아끼면서 각각의 장점도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꽤 긴 영상이었지만 카메라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팅에서요. 여러분께 첫인상을 보여드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폰은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전용 카메라를 따로 사지 않고 폰 하나로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고 싶은 분들을 겨냥한 제품이기도 하죠.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는 제품에 과도하게 돈을 지불해야 하고 예를 들어 렌즈를 바꿀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면 렌즈 같은 것들이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용 카메라는 다양한 촬영 방식, 구도, 렌즈,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 등 다양한 옵션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달린 좋은 스마트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폰을 구매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 모드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로도 많은 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20일 후에 출시될 S22 울트라 같은 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적어도 삼성은 $2,400가 아니라 $1,200에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로 가격이 딱 절반이에요. 와, 이런 경우에 삼성이 저렴하다고 말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가장 비싼 삼성 제품 중 하나가 샤오미 같은 다른 기기보다 실제로 가격이 절반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놀랍네요.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